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저는 아까 인용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 리얼라이먼트 프로시듀어에서 카틸리지 리페어가 그닥 유용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저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티비아 오스테오토미, 이제 아주 대표적인 게 리얼라이먼트에서는 하이티비아 오스테오토미죠. 여기서 페이션트 셀렉션을 보면 이제 당연히 미디아 OA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ICL에 나온 거 보면은 카틸리지나 메니스쿠스 리스토레이션 프로시디어를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를 살펴보면은 뭐 이런 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벨구스를 한 6도 정도, 10도, 6도에서 10도 정도를 해버리면 이 콘드랄 디펙트 사이즈에 관계없이 이 미디알로 떨어지는 것들이 컴플리트하게 언로딩 된다라는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미디알로 언로딩 되니까 카틸리지를 놓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오른쪽 아래 그림을, 그 사진을 보시면요, 결국 이제 이런 실험들을 하는 거는 컨테인드 타입의 카틸리지 디펙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콩커미턴트하게 HTO 때 카틸리지 리페어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뭐 HTO의 강국이니까 이용석 교수님의 뭐 마이크로프랙처에 관련된 논문도 있고, 자장을 보시는 인용 교수님의 이 마이크로프랙처와 콜라겐 오그멘테이션, 뭐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는 김석준 교수가 낸 HTO하고 이제 우리 소위 말해서 카티스템을 사용한 것들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들이 되어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게 뭔가 비어 있으니까 채워야 된다는 이런 편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사이언티픽 에비던스가 아니라 이런 이코노믹한 베네핏,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그 특별히 생각이 없이 그냥 하는 김에 덤으로 그냥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이모셔널 필링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HTO하고 카틸리지 리페어에 대한 이제 3가지 궁금증을 갖고서는 이제 좀 접근해 볼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럼 과연 이렇게 카틸리지 리페어까지 해야 되는 대상은 많은가?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실제로 손해는 끼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거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좀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대상을 많은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크로즈 웨지 하이티비아 오스테오토미 때 보면은 결과가 안 좋은 팩터들 중에서 하나가 알베 클래시피케이션은 3 이상, 그레이드 3 이상인 거가 아주 대표적이죠. 우리가 오픈 웨지 하이티비아 오스테오토미를 살펴보면은 미디알 티비아의
엑소파이트, 결국 이제 스포가 있다든가 아니면 미디어 조인트 스페이스가 5mm 이하로 줄어들었을 때, 내로잉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제 키싱 리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키싱 리전이 결국은 안 좋은 팩터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크로즈 웨지 하이티비아 오스테토미 때는 이렇게 노란 선으로 보이는 그레이드 3 이상 알베 클래시피케이션, 이 오픈 웨지 하이티비아 오스테토미는 문헌들을 보면은 이 알베 클래시피케이션 2, 결국은 이제 케어 그레이드라면은 4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김창완 선생님이 좋은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보면 바이폴라 리전이나 케어 그레이드 4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보험 기준을 살펴보면은 HKA가 5도 이상인데, 우리가 실제로는 뭐 과한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아주 미니멀한 케이스를 만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46세인데 키싱 리전이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아스트로플라스티는 할 수 없는 일이니 결국 이제 하이티비아 오스토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게 되는 것 같고, 물론 저도 이제 이런 컨테인드 타입의 카틸리지 디펙트에 대해서는 뭐 리페어를 하는 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만나는 케이스들은 사실 이렇게 키싱 리전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창완 선생님이 아주 이해 좋은 논문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조각조각 살펴보게 되면은 모든 케이스에서 매니섹토미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1케이스가 62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25케이스는 서브토탈입니다. 그럼 과연 이게 카틸리지 리페어를 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키싱 리전을 살펴보면 1.5cm 그 초과되는 게 48.8%, 거의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5cm 이하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그거는 자세히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이제 리페어에 제가 동의를 하고 있는 컨테인드 카틸리지 디펙트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냐는 거에서는 사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임상적으로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이용석 교수가 아주 좋은 논문을 내줬어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크로 프랙처, HTO를 할 때 마이크로 프랙처하고 안 한 거를 비교를 했거든요. 보면 확실히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한 쪽이 67.8%, 안 한 쪽이 뭐 58.6%의 리저너레이션을 보인다니까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죠. 9%니까요. 근데 내용을 중간에는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면요.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한 경우는 풀 시크니스로 이렇게 플랩 테어나 언스테이블 플랩 테어 아니면은 파셜 시크니스 테어예요.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 프랙처를 안 한 경우는 보면 이렇게 브로드하게 펼쳐져 있는 라지의 풀 시크니스 리전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경우에 사실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과연 형태학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이런 형태학적인 것에 도움을 떠나서 클리니컬하고 라디올로직한 아웃컴에서는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양쪽에서. 메타아날리시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메타아날리시스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아스로스코픽하고 히스톨로직 아웃컴은 임프루브, 근데 이것도 마이트 임프루브예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클리니컬 아웃컴, 레디올로지 파인딩스는, 그리고 이제 페인 릴리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효과가 두 개의 차이가 없다라는 쪽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롱텀은 어떻냐는 거죠. 그럼 이게 11년 된 거가 이탈리아에서 나온 논문이 있는데, 보면 HTO만 시행하는 경우, 그 다음에 ACI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랙처를 같이 한 경우가 나왔는데, 여기 파란색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솔레이티드 HTO에 비해서 이 ACI를 더 한 거가 그닥 뭐 더 낫다는 에비던스는 리터러처에도 별로 안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나마나도 아이솔레이티드 HTO하고 ACI를 같이 한 거는 좀 그래도 만족스러운데, 심지어는 마이크로 프랙처를 시행한 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안 좋다. 아이솔레이티드보다도 안 좋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과연 이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도저도 좋으니까 그러면 손해는 없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메타아날라이시스에 보면은
이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것인가? 그래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고요. 안 보이는 것들은 이용석 교수 논문을 또 꼼꼼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리해빌리테이션을 살펴보면은 마이크로 프랙처를 안 한 것들은 톨러러블 웨이트 베어링을 시행을 하고, 물론 ROM은 바로 시작하고, 그다음 풀 웨이트 베어링을 가능하면 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HTO하고 바로 걷는 거는 이제 독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들이 아파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는데, 하여튼 저도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일 내에 웨이트 베어링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최소한 한 4주에서 6주 이내에는 웨이트 베어링을 풀로 그냥 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프랙처를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카틸리지 리저너레이션을 하는 것인데, 물론 서울대 한혁수 선생님은 바로 웨이트 베어링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4주 정도는 보호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8주까지 보호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리해빌리테이션 시기가 늘어나는 거는 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지 않는 손해라는 거죠, 제 얘기는요. 그럼 여기까지만 손해냐? 그렇지 않죠. 잘 생각해 보면은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돈이. 그리고 수술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논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손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3가지를 얘기를 했죠. 대상은 많은가? 임상적으로 효과는 있는 것일까? 손해는 없는가 생각해 보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대상은 많은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 두 번째, 임상적으로 효과는 있는 것일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문헌으로는 저도 그것도 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손해는 없는가 생각하면 합병증은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